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자 고대국가 두 번째입니다. 자 15회부터 18회까지입니다. 자 15회 2번 가의 중심이 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진흥왕 37년 외모가 고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게 하고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이 말이죠. 하여 받들게 하니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놀고 즐기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화라 그러죠. 원화. 원래 이름은 원화죠. 자, 신라에 있는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 무예를 닦아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여하였다. 맞죠? 정사함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백제의 귀족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백제 귀족회의, 좌평회의를 이야기합니다. 매양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것은 매양 활동, 불교 행사죠. 불교 행사, 매양 활동. 고려 때 가서 고려에 가서 유행하는 거죠.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화백회의를 이야기하고 삼강오륜 중심의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풍속을 교정했다. 삼강오륜의 유교 윤리는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부는 하술라주 군주가 되어 우상국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상국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시고 그 나라 해안에 닫아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협하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 우상국 복속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우상국 복속은 지증왕 때 이야기죠. 마리깐이라는 왕후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아니고 뇌물마리깐.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지증왕 때 이야기죠. 고령지하기의 대가해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562년 진흥왕 때 이야기.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자미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보장왕의 외손, 안승이 보장왕의 외손이라고 해놨네. 여기는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소형 다식 등이 아뢰기를 우리 선왕이 도를 잃어 나라가 망하였지만 지금 우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라간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문무왕은 그들을 나라의 서쪽, 여기죠. 금마저죠. 금마저에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밑줄은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살기 어려진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진성여왕 때 이야기했죠. 신라 하대. 맞아. 그때 일어난 농민 봉기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김움돌 모욕 사건, 이것은 신문왕 때 이야기죠.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이 성주네, 장군이네 이렇게 하면서 맞고 신라를 부국토로 만드는 염원에서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이건 해공왕 때 이야기, 경덕왕 때 이야기죠. 육두품이 중심이 되어 골품제를 비판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생물연대는 625년에서 성도광 때까지 진골 귀족 출신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661년 당나라 사신에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지엄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우죠. 화엄학을 배웠다. 670년 귀국한 후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형성하였다. 또한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넓혔다. 화엄 10찰이라 그러죠. 부석사를 비롯한 화엄 10찰 건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를 이야기하죠. 화엄 일성 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정리했다. 화엄 일성 법계도라는 표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1번 맞죠. 교간 겸수를 제청하여 교종과 선종의 통합 운동을 전개했다. 교관해서 교정이 우시는 것은 대각국사 의천, 정해 하면은 선정해서 선종이 우선인 것은 보조국사 진을,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 신문화쟁론을 지어 여러 종파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은 원효.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서를 들어와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시켰다. 이것은 도선국사.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왕 오천추 국전을 남겼다. 해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화엄 일성 법계도입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법상, 원흉,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구례, 부동, 명의, 불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 일성 법계도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두시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가나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양식의 성탑이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의 석탑은 2층 기단의 3층 석탑이죠. 오른쪽이 이런 거죠. 이것은 선종의 영향으로 유행하게 된 성탑이죠. 가 일본의 목탑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고, 나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이다. 자, 석탑은 이렇게 된 석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또는 진신사리가 없을 경우에는 불경을 여기다 모시겠죠. 그 다음에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것은 승탑이죠. 승탑.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대부의 무덤하고 똑같습니다. 무덤 옆에 비석 세우죠. 그것을 무덤 묘비라 그러죠. 묘비 보통. 다른 명칭도 있지만 묘비라 하죠. 이것은 승탑 옆에 또 비를 세우죠. 이것도 무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는 탑비라고 합니다. 탑비. 예. 그래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이다. 이거는 아니죠. 불국사 3층 석탑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은 중대죠. 중대. 이것은 하대니까 안 맞고, 그 다음에 가나 선종이 도입된 이후에 만들었다. 하대고 선종 영향이니까 이것은 선종은 삼국 통일 전후에서 도입되니까 답은 5번이 맞습니다. 가 국가에서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가 국가, 가 나라, 가가 어디 있죠? 가 여기 있죠? 가실왕이 12줄 연현금을 만드니 이건 가야금이죠. 가야를 찾으면 되겠죠. 자, 3월에 왕이 순행을 하다가 낭성에 이르러서 우륵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했다. 이보다 앞서 가야의 가실왕이 12줄 현금을 만드니 그것은 12달의 음료를 붓던 것이었다. 우륵이 가실왕의 명을 받아 곡을 만드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귀의하였다. 그래서 가야죠. 이건 가야의 금동관이죠. 2번은 고구려의 그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호우죠. 청동호우, 청동그릇. 그 다음에 이것은 발해의 유물이고 이것은 신라의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 이것은 백제의 칠지도.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그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하를 변적. 자, 엔닌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장보고와의 관계죠. 엔닌 나오면 장보고 이렇게. 육두품 출신으로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합격하였다.
최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호국 불교의 바탕을 둔 황룡사 구충목탁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것은 자장이고, 신무왕 즉위에 공을 세웠으나 귀족의 견제를 받아 살해당하였다. 이것이 장보고죠. 646년이죠, 아마. 946년이죠. 646년. 예. 그 다음에 당신라 일본은 있는 남해와 항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맞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있는 5번이 정답.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지마립간 6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함으로 우리 군사와 백제 군사가 모산성 아래에서 함께 공격하여 그들을 대파하였다. 소지마립간 5년 3월, 15년 3월 백제왕 모대 동성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함으로 왕은 이벌참 비지에 딸을 보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493이 되겠죠. 493년이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천도 이후 남진 정책을 쓰니까 이렇게 신라와 백제가 서로 손을 잡는 장면, 연개수문이 정권을 잡고 신라를 압박해야 돼.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태조왕이 옥조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했다. 이것은 56년에 있었던 이야기. 보장왕 때 이야기 642년 때죠. 예. 태조왕이 옥조를 정복하면서 56년이고 고국 원왕이 백제와 세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전사했다. 이건 371년이 되겠죠. 미천왕이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대동강 유역을 차지했다. 낙랑군을 축출한 거 313년이겠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이것은 475년이 됩니다. 이때 계로왕이 사망하고 문조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가 인물이 속한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당에서 돌아왔다. 육두품이겠네요. 진성여왕 8년에 시무책 당장 해야 할 시무 대책 시무책 10여조를 올리니 왕이 기쁘게 받고 그를 아찬으로 삶았다. 육두품에서 상한선이 아찬이죠. 바로 최치원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국의 유학에 얻은 바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귀국한 뒤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세에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야단을 숨어버리죠. 그래서 이 인물, 육두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열왕의 직계자손으로 왕위를 세습하였다. 육두품이 아니죠. 이건 진골이죠. 화백회의의 장을 독점하여 왕권을 견제했다. 이것도 진골 귀족이죠. 상대 등 대하찬 이상의 고위 관등을 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진골. 주의 도독으로 임명되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것도 주의 도독이니까 이것도 진골 귀족. 신라 말의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불교 종파가 성행하면서 나타난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봉암사 지증대사비입니다. 도의가 지장의 뜻을 보고 심인이 마음입니다. 마음 취하여 당에서 돌아와 선을 말하였다. 이제 여기 답이 다 나왔죠.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선을 말하였다. 도의와 홍척의 뒤를 이어 해철국사, 현룩, 해소, 도윤, 범일, 무염 등이 중국에서 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들은 진리의 종교로서 덕이 두투어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도가 높아 왕의 스승이 되었다. 왕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타난 문화유산, 선종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화유산 바로 성탑이 되겠죠. 자, 이건 철감섬사 성탑이네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신과 도침, 이것은 백제 부흥운동이죠. 나 건모잠, 이것은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복신과 도침의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우고
웅진성에 있던 장리 장군 유인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복신 등이 임전성에 주둔하다가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의 무리를 합하여 그 세력이 매우 성하였다. 그리고는 부여풍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부여풍이 오히려 역공을 해서 죽여버리죠. 건무자미 유의민을 수습하여 국무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을 죽이고 안성을 만나 한상으로 맞아들여 임금으로 모셨다. 이것은 백제부흥운동, 이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가 왜군의 지원을 받았다. 백제부흥운동 왜군의 지원 받았죠. 가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몰아냈다. 이것은 신라 삼국 통일 때 이야기.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부를 했다. 이것은 후고구려 국리의 이야기. 중국에서 5대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후백제 견훤의 이야기죠. 가나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신라의 지원을 받았다.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신라의 지원을, 이거는 해당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의 지원을 받은 건 맞는데 백제 부흥운동은 신라 지원과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백강전투고, 그리고 문무왕 때 후고구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는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예라고 한다. 무예라는 것은 거리낌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이름을 붙이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그래서 노래 지은 것이 바로 무예가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됐다. 자, 원효에 대한 이야기. 황용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자장이죠.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중심사찰을 삼았다. 의상이죠. 정토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원효 맞죠? 요식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번역에 힘썼다. 이거는 원칙인가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네. 아무튼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추 국전을 남겼다. 이것은 해초 이야기죠. 해초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밑줄 그은 국왕의 옆쪽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관 박수청이 아래되 동해에 작은 산이 떠서 가문사로 향하여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왕래합니다. 라고 하였다. 국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 동해의 용이 된 그대의 아버지 문무왕이니까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이죠. 신문왕 이야기죠. 천신이 된 김유신이 그대에게 옥대와 대나무를 전해주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국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다. 그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하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문무왕의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 독소삼풍가, 이거는 원성왕 이야기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진흥왕 이야기고, 국학을 세워 유학교육을 장려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자,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수하의 항쟁, 돌골백제 외화 친선 외교, 수나라 멸망. 수나라 멸망은 언제입니까? 618년이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활약과 살수대첩, 이게 정답이겠네요. 1번 612년. 그 다음에 남북조에 대한 덩거리 외교 전략, 이것은 장수왕 때 이야기입니다. 장수왕 때. 그리고 방어체제의 정비와 천리장성 축조, 이건 631년 때 연계소문이죠. 매소성 전투는 675년이 되겠고, 디볼포 전투는 676년이 되죠. 고구려인의 항쟁 의지를 보여준 안시성삼, 이건 645년대 이야기, 보장왕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밑줄 그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불법. 이때 이르러 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근심하였다. 2차돈 나오면 신라 법흥왕 때의 불교 공인이죠. 2차돈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자손의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휘었다.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야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거칠 부에게 복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자, 법풍왕님과 관련 있는 것을 율령반포겠네요. 예. 거칠 부에게 국사를 편찬한 것은 누굽니까? 예, 진흥왕 때입니다. 화랑도로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도 진흥왕. 그 다음에 통치 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율령반포, 이것은 법풍왕이죠. 예. 그 다음에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리깐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뇌물 마리깐을 뜻하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했다. 사정부를 설치한 것은 태정무열왕 사정부, 사정. 그 다음에 외사정을 설치한 것은 외사정, 문무왕 이야기죠. 문무왕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로서 옳게 고른 것은 부흥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은 고구려와 외국의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했다. 문무왕과 당의 장수 유인호는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갔고, 유인계는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어구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에 비해 400척을 불살랐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도주했다. 그리고 왕자 부여충승, 충지 등이 부여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외국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백제 부흥운동, 백제는 660년에 망하죠. 660년 망하고 661년에서 663년까지 백제 부흥운동을 진행하죠. 그래서 정답은 이때가 되겠죠. 네, 여기 나가 되겠습니다. 다죠. 다, 요 부분이 다. 다음으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해체, 복원, 착수. 이 그림을 보면, 불국사의 3층 석탑이구나.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통일신라 시기의 대표적인 석탑인 이 탑은 자연재해 및 도굴로 여러 차례 훼손되었다. 2012년에 전면 해체를 시작하여 2014년까지 새로 복원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무영탑, 무구정광탑, 이렇게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무구정광탑은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나와서 그렇죠. 예. 선종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것은 성탑 이야기. 탑신에 8부중상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진전사지 삼성석탑을 이야기하고,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내장되어 있었다 맞고,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이것은 분황사 탑이고, 목탑이 석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륵사 석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됩니다. 밑줄 그은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은 관료전, 니은은 노급. 자,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이 말이죠.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 대상이겠다. 이것은 공음전을 이야기하겠죠. 고려시대의 공음전.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군공을 포상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 군공을 포상하기 위한 것은 노급이 아니라 시급이죠.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의 권리가 주어졌다. 맞습니다. 노급. 그래서 리을과 그 다음에 니은이 맞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4번이 되죠. 지도에 표시된 천도를 단행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해는 천도를 하는 왕은 문왕이죠. 중상, 동상 이렇게 해서 동경에서 상경으로 가는 것은 성왕인데, 발해 천도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문왕입니다. 발해 문왕에 대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다. 맞죠?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대응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맞고, 장문으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발해 무왕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사의 난을 틈타 여화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문왕 초기 때죠. 초기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무왕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4번.
지도에 표시된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궁예, 왕건, 양길, 아자개는 견훤의 아버지죠. 견훤. 그 다음에 양문 이렇게 나온 것은 신라 하대 혼란기를 이야기하죠. 자,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된 것은 신문왕 때 이야기.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선종 중심으로 했으니까 정예상수 이렇게 되죠. 이것은 바로 고려 때 이야기. 이것은 고려 보조국사 진울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 등용했다. 신진 사대부들의 이야기.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의 등장.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것은 고려 때 이야기죠. 고려 거란의 침입, 그리고 나중에 몽골 침입, 육두품 세력이 골품제를 비판하여 새로운 정치 이념을 실시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7의 9번입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주박물관 있죠. 성산리 고분군 공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능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돌무시 덧날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돌무시 덧날 무덤은 그 신라의 거죠. 금관도 신라 거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웅진 시기에 궁궐태가 남아있다. 공산성 맞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있다. 이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맞죠? 백제의 조경 수준을 보여주는 인공연못 궁남지 맞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학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어디죠? 예,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근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새로 왕위에 오른 신라의 왕은 고구려와 외의 인질로 가 있는 아우를 기한시키고자 하였다. 왕의 명을 받은 박재상은 418년이면 언제죠? 고구려 장수왕 때죠. 고구려 왕을 설득하여 복호를 기한시켰다. 그리고 그해 외에 붙잡혀 있던 미사은을 탈출시켰지만 재상은 함께 도주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박재상의 부인은 바다가 보이는 치술령에 올라가 울다가 굳어져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 418년입니다.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신문왕 때 이야기죠.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넓혔다.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 그 다음에 562년이죠. 562년. 그 다음에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와 수교하였다.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왕호를 변경하고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언제죠? 왕호를 변경하고 우상국, 이건 지증왕 때 이야기죠.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신문왕 때 이야기, 이거는 진흥왕 때 이야기, 이것은 법흥왕 때 이야기죠. 참, 지증왕 때. 그리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다음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8세의 왕위에 올라 영락대왕 하면은 광개토 대왕이죠. 영락 10년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이 말이죠. 광개토 대왕 때 이야기.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게 371년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겠다. 이거는 404년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건 612년. 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553년. 백제가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433년이 되겠습니다. 이건 422년이 잘못됐습니다. 433년인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광개토 대왕 때 이야기 2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만들어진 탑은 목탑이었다. 불교가 토착화 되면서 7세기 백제에서는 목탑 형식을 본떠 화강암으로 만든 탑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한편 신라의 석탑은 전탑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 말이죠.
모모는 안산암을 만든 벽돌을 작은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아 올린 석탑으로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분황사탑이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황사탑이 어디 갔지? 네, 이거죠.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진성왕 3년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신라 하대죠. 889년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초원이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벌떼처럼 벌떼는 벌이 봉이죠. 예, 봉기. 예.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초원이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때죠. 진성왕 6년 궁예가 북원 원주죠. 도적 양길의 군대에 가세했다. 양길은 기뻐하며 궁예를 잘 대우하여 일을 맡겼다.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주며 동쪽으로 보내 땅을 빼앗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신라하대 국가의 도교 수용과 장려, 이거는 고구려 연개소문 때죠.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 맞고 관료전 지급과 노구 폐지, 이건 신문학 때 이야기. 진골 귀족의 왕위쟁 탈전 맞죠?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이죠. 372년이라고 했습니다. 372년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은 사신을 보내 담례하고 토산물을 조공하였다. 고구려의 불교 수용에 대한 이야기죠. 375년 2월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물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교의 시작이다. 불교 수용 소수림왕 때 이야기죠. 동옥조 정복 태조왕 때, 태학 설립 이것은 소수림왕 때, 병부 설립 국방을 이것은 법흥왕 때, 병부를 설립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것은 신라 법흥왕 때 이야기죠. 그 다음 서안평 공격 이것은 미춘왕 때 이야기죠. 16관 등을 두고 관복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백제에 관한 이야기, 백제 16관 등.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입니다. 가야 연맹에 속하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대성동이라 그랬죠. 대성동은 전기가야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성동은 디귿, 그 다음에 지산동은 지읒, 이게 앞서 있죠. 디귿이 지읒보다 빠르니까 대성동은 전기가야, 지산동은 후기가야. 자, 김해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분군으로 구릉의 정상에 왕과 왕족의 무덤이 있다. 판갑옷과 창동, 서출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은 당시의 문화 수준이 높았고 대외 교류가 활발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자, 김해 대성동 고분 이야기,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백제군하고 고구려 이야기니까 귀족 합의제인 화백제도 신라. 5세기 이후 가야명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후기 고령대에 가야죠.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덧날 무덤, 이것은 신라고, 건국과 관련된 김수로 왕 설화가 삼국 유사에 전해진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고대국가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5번이죠. 예,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예, 다음 시간으로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